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까지 했었는데, 네, 낸드 게이트가 여기까지 마지막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낸드 게이트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프린터에서 토너가 부족해지거나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등이 켜지는 회로를 구성하라. 이렇게 예제가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자 풀이를 보시면요. 여기가 토너가 되겠네요. 여기가 토너가 되고요. 여기가 프린트 용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프린트 용지에 1일 경우에는 용지가 있다. 그리고 토너에 0일 경우에는 토너가 부족하다. 프린트 용지에 0일 경우에는 프린터 용지가 없다. 그래서 그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프린터에서 그러니까 토너가 부족하거나 용지가 없는 경우 경고등이 켜지게 하는 회로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네요. 그죠?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할 경우 1, 그리고 용지가 있는 경우 1. 이 두 가지 요건 외에는 무조건 경고등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토너 그리고 용지 그리고 경고등 자 그러니까 토너도 있고 용지도 있을 경우에는 경고등이 어떻게 돼요? 경고등이 안 뜨죠. 자, 지금 이게 엔드 게이트가 아니라 낫 게이트죠. 낸드죠. 엔드 게이트에 낫 게이트를 포함시킨 거니까 그러면 1, 0일 경우에는 1이 되겠죠. 그리고 0, 1일 경우에도 1이 될 거고 0, 0일 경우에도 1이 된다. 자 그러면 경고등이 뜨는 경우는 1이 발생되었을 때 결과가 그러니까 경고등에 1이 입력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 경고등이 동작을 한다. 자 그런 시스템이었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게이트 구성이 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능 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인버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드 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 게이트를 두 개를 붙여서 엔드 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을 넣었으면 0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0을 넣었을 경우 1이 나오겠죠. 그죠? 뭐 A라는 곳에 1을 넣으면 1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출력은 0이 되겠죠. 왜? 나시니까.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그죠? 여기 어퍼스트로피 얘를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읽을 때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옆에 엔드 게이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출력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0과 0이 또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1이 출력이 되겠죠.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1, 0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1이 출력되겠죠. 그죠? 곱이지만 여기에 낫이 붙었잖아요. 그죠? 여기 동그란 거, 그죠? 얘를 버블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그란 거, 이걸 낫이에요. 얘가 이거죠.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거죠. 그죠? 맞죠? 얘랑 더한 게 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1과 0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얘는 출력은 뭐다? 1이다. 그러면 여기에 양쪽으로 다시 1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출력은 얘는 0이 되겠죠. 맞죠? 엔드 게이트 특성대로 한다면 1, 0이 들어가면 출력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드 게이트 특성이 어떻게 돼요? 엔드 게이트 특성은 그거죠. 입력되는 것들이 모두 1일 경우에만 출력이 1이다. 0, 0, 0, 1, 1, 0, 1, 1. 얘는 0, 얘는 0, 얘도 0,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 모두 입력이 1일 경우에만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얘는 여기에 낫이라는 인버터가 하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노아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와 반대되는 출력을 발생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내부 회로는 오아 게이트보다 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입력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0과 0을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출력은 1이 되겠죠. 그죠? 여기 앞에 있는 이 버블은 이거라고 했죠. 네. 이렇게 인버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랑 덧셈을 하는 거죠. 이거. 네. 여기는 오아 게이트랑 합친 것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오아 게이트 특성은 어떻게 돼요? 자, 오아 게이트 특성은 앞전 시간에 배웠었죠? 얘는 오아 게이트는 덧셈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그 입력되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 된다면 그럴 때 출력은 1이다. 그래서 얘만 빼고요. 나머진 전부 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1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다? 인버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인버터 특성은 어떻게 돼요? 인버터 특성은 그거죠. 1이 들어갔을 땐 0이 나오고요. 0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서로 반대되는 반대로 출력이 나오죠. 입력이 1 들어가면 출력은 0이고 0이 입력이면 출력이 반대로 되는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출력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버터는. 자, 그래서 여기 노아 있죠. 그죠? 노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0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0이 되더라. 진리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노아 게이트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노아 게이트의 입출력 파형을 가지고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A, B가 있어요. 그리고 입력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0을 입력했을 때 출력은 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0, 1이 된다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갔다면 네, 출력은 0이 되고요. 0, 1이 들어갔다면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요. 그래서 0, 0, 0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표에 의거해서 네,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은 1이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아 게이트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6 봅시다. 시중에 어떤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고가 있는데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는 담당 직원과 보안 요원이 모두 입회한 경우, 그럴 경우에만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 1번, 그 다음에 보안 요원 2번. 그럴 경우에 결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만 열 수 있다. 따라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고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거를 알리는 적색 경고등이 켜지도록 해주는 회로를 구성해봐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중에는 1이 되고요. 담당 직원이 있을 경우 1이 되고 보안 요원이 있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는 0이 되고요. 담당 직원이 없다면 얘도 0이 되고요. 그리고 보안 직원이 없을 때에도 0이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보고요. 자, 입력을 넣었을 때 경고등이 뜨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근무 시간 중에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1이라고 넣어볼게요. 담당 직원도 있고요. 보안 요원도 있대요. 그러면 얘는 출력이 1이 되겠죠. 자, 근무 시간 중에 담당 직원도 있고 보안 요원도 있어요. 그러면 1, 2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출력은 얘는 0이 나오겠죠. 예.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경고등은 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럴 경우에 봅시다.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시간 외에,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대요. 업무 시간은 끝나고 담당 직원은 있어요. 그리고 보안 직원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경고등이 어떻게 되나? 자, 여기에 담당 직원과 보안 요원이 있어요. 출력은 1이 되겠죠? 얘는 0이 될 겁니다. 0, 1이 들어가면 얘는 뭡니까? 0이 뜨겠죠. 0이 뜰 경우에는 경고등이 울린다.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근무 중인 시간인데요. 담당 직원이 없대요. 그리고 보안 요원만 이렇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들어가면 네, 여기 또 0이 되겠죠? 그러면 또 경고등이 또 울리게 됩니다. 그죠? 경고등이 이렇게 울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두 충족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경고등이 울리지 않는다. 네, 모두가 1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예. 그러니까 금고는 근무 시간 아닐 때는 담당 직원과 보안 요원이 모두 입회한 경우에만 열 수 있다. 은행에서 사용 중인 금고는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는 담당 직원과 보안 요원이 모두 입회한 경우에만 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말이면 네.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보안요원이 모두 입회한 경우에만 열 수 있다.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봅시다. 여기 0이고 얘가 1이고 1이다. 1 들어가고 1, 0이니까 0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네. 금고 사용 불가를 알리는 적색 경고등이 켜지도록 해주는 회로를 구성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 자,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게이트 구성이 가능하다. 얘 역시 마찬가지 맞는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노아 게이트도 이렇게 인버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 게이트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오아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전에 낸드 게이트 만든 형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노아 게이트 특성은 어떻게 돼요? 노아 게이트 특성은 앞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놓고, 노아 게이트는 네, 자, 00일 때는 1이고요. 01일 땐 0이고, 10일 때도 0이고, 11일 때는 네, 여기도 0이죠. 이럴 경우에만 네, 00일 때만 이렇게 1이 출력되는 그런 형태라고 했죠. 자, 그래서 노아 게이트에다가 네, 낫 게이트가 합쳐진 거죠. 낫 게이트가 들어가면 네, 0이면 1, 1이면 0.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예, 만약에 여기 1이 들어갔다면 네, 출력은 어떻게 된다? 네, 0이 되겠죠. 그죠? 0이 들어갔다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1, 1이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1, 1이 들어가면 봅시다. 네, 0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낫 게이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0이죠. 그죠? 네. 오아 게이트에 반대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0이 출력될 거고요. 얘 때문에 인버터 때문에. 자, 그러면 0이 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면 네, 얘는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아 게이트가 되더라.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익스크루시브 오아라는 겁니다. 익스크루시브 오아 게이터인데요.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그래요. 베타적 논리 합. 베타적 논리 합. 자, 얘를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플러스인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또 베타적 논리 곱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곱이라고 하죠. 만약에 A, B 해놓고 여기 가운데 점을 찍으면 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베타적 논리 곱을 또 나중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베타적 논리 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베타적 논리 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베타적 논리 합과 베타적 논리 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먼저 그 베타적 논리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베타적 논리 합이라는 거는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만났을 때 그때는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0과 0이 만나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죠? 0과 0은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0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A의 개체에서 0과 B의 개체에서 1이 나왔다. 얘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났을 때 합했을 때는 네, 1이 되고요. 서로 같은 성질의 것들과 만나서 합이 되면 그때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1이고요. A는 1이고 B는 0입니다. 얘 둘을 합치면 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를 보세요.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A는 1, B는 1이죠. 서로 같죠, 그죠? 모양새 같죠. 생김새 같고, 그럴 경우에는 0이 출력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 서로 다른 개체끼리 만났을 때만 1이 되더라. 1이 되더라. 예, 이렇게 1이 된다. 예, 베타적 논리합 익스크루시브 오화는 이해하셨죠, 그죠? 두 입력값이 같은 값이면 0이 출력되고 입력되는 값이 서로 다르면 1이 출력이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XOR 게이트에 대한 그 입출력 파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XOR 게이트 입출력 파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네,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금방 잘못 전달한 게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베타적 논리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점 있죠, 그죠? 점에 큰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그 논리 곱이 아니라 얘를 뭐라면 등가 연산이라고 합니다. 등가 연산. 예. 제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등가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이 등가 연산이라는 거는 그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익스크루시브 오화가 아니라 익스크루시브 노화라고 이렇게 익스크루시브 오화에 이렇게 버블이 달려있는 낫 게이트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게이트를 익스크루시브 노화라고 하는데요. 익스크루시브 그 노화의 특성이 이제 그 등가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 등가 연산에 대해서는 여기 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익스크루시브와 게이트의 입출력 파형을 살펴보시면요. A가 0이고 B가 0일 경우에는 서로 같으니까 출력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A가 0이고 B가 1일 경우 서로 다르죠, 그죠? 생긴 모양이 다를 경우니까 얘는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A가 1이고 B가 1일 경우에 서로가 같죠, 그죠? 같을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되고요. 또 얘가 그 A는 0이고 B가 1이 되니까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럴 때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상반되는 그 입력이 A와 B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형태가 입력이 될 경우에만 출력은 1이 되는 그런 형태를 그 가진 것이 익스크루시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을 보시면요. 자, 2장에서 설명했던 이진 덧셈 규칙을 다시 쓰면 여기 이것과 같은데요. 자, 합이 있고요. 올림수 캐리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썸과 캐리를 생성하는 회로를 구성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반가산기라고 합니다. 반가산기. 자, 가산기. 반가산기라고 하는데요. 자, 가산기라고 해요. 덧셈기. 자, 그래서 자, 입력이 00일 때 출력은 썸은 0이고 캐리도 없다. 그리고 A와 B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썸은 1이고 캐리도 없다. 자, 그 다음 A가 1이고 B가 0이면 썸은 합은 1이고 캐리는 없다. 캐리라는 것은 올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A와 B가 자, 1, 1일 경우에는 썸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캐리는 1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띈 것이 이제 가산기의 특징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가산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왔네요. 익스크루시브 노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얘가 이제 등가 연산입니다. 등가 연산. 동등회로죠. 등가 연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특성이래요. 두 입력이 같은 값을 가지면 1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입력이 서로 다른 값일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그래서 그 XO와 같은 경우에는요,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exclusive NOR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니 덧셈이 아니라 이렇게 도트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연산 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살펴보시면요, 그 입력 A, B가 있고요, 출력 F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A가 0이고 B가 0일 경우에는 출력은 1이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바로 갈게요. A가 1이고 B가 1일 경우에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 있죠, 그죠? 서로 다른 그 모양의 그 입력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그 동등회로 연산이라고 합니다. 등가 연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exclusive OR는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exclusive OR에 여기에 이렇게 버블이 하나 더 달려 있죠, 그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게이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헤아려 봅시다. 먼저 이런 OR 게이트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이런 NOT 게이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NOR 게이트가 있었죠. NOR 게이트. 그 다음 NAND 게이트가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exclusive OR가 있었죠. 베타적 논리합. 그 다음에 exclusive 등가 연산, exclusive NOR가 있었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죠? 맞죠? 7개의 연산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레포트를 제가 낼게요. 자, 이번 주가 그 온라인 강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학교에서 5월 10 며칠이죠? 5월 11일이 이제 개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날.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 그죠? 11일 날 개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이트 있죠, 그죠? 게이트. 게이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이트가 몇 개였어요? 7가지였습니까? 그죠? OR 게이트, 그 다음 AND 게이트, NOT 게이트, NOR 게이트, NAND 게이트, exclusive OR, exclusive NOR. 총 7개죠, 그죠? 게이트 7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게이트 심벌에 대한 심벌. 자, 심벌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심벌이고요. 그 다음 그림, 심벌 그림과 그 다음 진리표. 그러니까 기호죠, 그죠? 심벌, 기호. 그 다음 진리표. 진리표를 작성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총대한테 제출합니다. 제출 날짜는 5월 11일까지 5월 11일까지 총대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해서 총대는 그걸 이제 모아 가지고요. 그 수업하는 당일 있죠, 그죠? 수업하는 당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엑소노아 게이트의 입출력 파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이 0이고요. 자, A가 0, B가 0일 때, 네, 출력이 1이 되겠죠. 그 다음, 입력이 0이고, 또 여기 입력이 1일 경우에는 0이 나오겠죠. 그 다음 A가 1이고, B가 1일 경우에는, 네, 이렇게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계속해서 A가 0이고 B가 1이면 네, 출력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 0, 1, 0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입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네, 1이 출력되고요. 서로 다를 경우에는 0이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2비트 길이의 두 개의 이진수들 간의 크기를 비교하고 같은 경우에는 1을 출력하는 회로를 구성하라. 네, 그러니까 그거죠. 네. 2비트 길이의 두 개의 이진수들. 그죠? A는 A1, A0, B는 B1, B0. 그죠?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로 한 묶음, 얘랑 한 묶음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크기를 비교하라. 1을 출력하는 회로를 구성하라.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 여기 1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A와 B는 같다는 얘기고요. 다를 경우에는 0이 출력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시스템이네요.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 게이트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논리 게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IC 칩을 이용을 해서 이제 회로를 구현하는 것,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SSI 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4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 노아 게이트, 그 다음에 인버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부품들에 대한 그 숫자가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7408, 그 다음 7432, 7400, 7402, 7404. 자, 이런 그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7408, 그 다음에 OR 게이트는 7432, 7400 낸드, 7402 노아, 7404는 인버터이다. 그런데 자, 얘들은 자, 보면 AND 게이트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칩 안에. 그 다음에 OR 게이트도 4개가 들어가 있고요. NAND 게이트 4개, 노아 게이트 4개. 근데 NOT 게이트만 이제 6개가 들어갑니다. 게이트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VCC 그라운드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7408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AND 게이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총 14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번이죠. 그죠? 1번에서 14번까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IC 칩이, SSI 칩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손가락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있죠. 그죠? 약지의 끝마디 보면 한마디 정도. 그 정도 사이즈만 해요. 길이는 한 2cm? 2.5cm? 한 3cm 되나? 네, 그 정도 크기고요. 그게 이렇게 이제 그 곤충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번호들 있죠. 그죠? 1번에서 14번까지 그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이고요. 그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되고요. 4번, 5번도 입력이고 6번도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7번 이제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 플러스를 물려주시고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나중에 그 하겠지만, 여러분 뭐지, 그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 발생기라고 있거든요. 주파수 발생기, 여기다 주파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A, B, 여기 따로따로 이렇게 주파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들 있죠. 이렇게 생긴 이런 주파수를 넣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칩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넣으면요, 출력은 이제 어떻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오실로스코프.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니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뭐 무슨 연산 처리나 뭐 어떤 계산들을 다 했을 때 이런 뭐 결과 파형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구형파나 이렇게 톱니파 있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구형파라고 합니다. 구형파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형파,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사인파 같은 거, 사인파라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뭐 삼각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삼각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 주파수들을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 있어요.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펑션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는 이제 뭐 주파수 발생기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주파수들을 여기 그 IC 칩에, SSI 칩에다가 이제 입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출력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이 출력 결과를 이제 오실로스코프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그 결과가 뭐 구형파를 입력했으면 이제 어떤 구형파 형태로 이렇게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이제 실행을 해야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습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 생각하시고요, 아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아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아 게이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핀 다리는 핀이죠. 핀이 총 14개가 있어요. 핀이. 그러니까 다리죠. 그죠? 이게 이제 IC고요. IC고 이 핀이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입력이 되겠고요. 입력.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번이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입력을 1번, 2번에다가 넣고 이제 출력을 볼 때는 이제 3번에서 이제 뽑아서 이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1번이고 6번은 이제 출력이 되겠어요. 여기에서도 뽑아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여기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서 이 얘를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7400 낸드 게이트에 대해서 볼게요. 앞전에 뭐 엔드 게이트나 이제 그 오아 게이트나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특성만 다를 뿐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같아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를 물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C 회로가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1번, 2번에 입력을 넣고요. 입력, 어떤 신호를 넣겠죠.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 3번에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 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 보시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런데요. 실제로 뭐 어렵고 뭐 까다롭고 그런 그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어떤 회로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적인 그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이런 게 어렵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기획을 해야겠죠. 기획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기획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사용 목적이 들어갈 거고요. 목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이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또 얘를 또 어떤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뭐 정기적 뭐 효율이랑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이제 쉽게 이제 판별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이제 뭐 직관적으로 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얼만큼 직관적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용자 범위. 그러니까 이런 회로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 기획 단계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아주 이제 좀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예.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버터죠. 그러니까 낫게이트 7404가 되겠습니다. IC 7404. 74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그 OR, NAND, AND,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게이트 숫자가 더 많죠. 그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가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이쪽에, 오른쪽에 3개. 그래서 총 6개의 게이트가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14번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몰려주면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입력이고 2번이 출력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입력, 저기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인버터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나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회로를 이렇게 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래와 같은 논리 회로를 이제 IC 칩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AND 게이트가 하나, 둘, 그죠? OR 게이트가 하나, 그 다음에 NAND 게이트가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품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해요? 총 3개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3개가 필요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AND 게이트니까 7408이 되겠죠? 얘는 7408 2개. 그죠? 종류가 3개라는 얘기예요. 개수가 아니라. 7408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얘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였어요?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743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7432 그림이 왜 이래요? 7432 한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NAND 게이트가 7400이죠. 그죠? 7400 여기가 한 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총 게이트 몇 개가 필요해요? 2개, 1개, 1개니까 게이트는 4개가 필요하다. 총 게이트는 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7408 2개, 그 다음에 7432 하나, 그 다음에 7400 1개 이렇게 필요하다. 부품들이
자,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뭔가 복잡한 회로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거죠, 그죠? 7408, 그죠? 엔드 게이트죠, 그죠? 자, 7408 두 개, 그 다음 7432 몇 개였죠? 7432가 뭐였어요? 네, 오화 게이트죠? 7432 하나, 그죠? 그 다음에 7408 두 개, 그 다음 7400 하나. 자, 7408 두 개라고 했는데 7408이 하나네? 왜 하나일까요? 왜 하나예요? 여기에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각 회로마다 여기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 자, 근데 6개 들어간 거 있었죠, 그죠? 6개 들어간 게 뭐였어요? 네, 7404죠. 네, 7404. 7404. 예. 얘 같은 경우는 얘죠. 인버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게이트 2개 쓰면 된다. 그죠? 맞죠? 게이트를 2개 쓰면 되잖아요. 그죠? 7408 게이트 2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게이트 2개를 쓰면은, 네. 자, 13번. 자, 13, 12가 그 A, B가 들어가요. 맞죠? 그죠? A, B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A, B가 들어가고 11번이 7432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화 게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11번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7432 4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 자, A, B 들어가고요. 자, 입력 CD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CD가 여기 들어가죠. CD가 얘가 10번, 그죠? 10번으로 들어가고 나중이겠지만 7400에 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네, 9번으로 입력이 되죠. 이렇게 입력이 돼서 결국은 출력은 어디에요? 얘 같은 경우는 8번으로 출력을 해서 네, 7432 그러니까 오화 게이트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되고요. 11번 출력이 이제 4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6번이 이제 다시 또 출력으로 따와요. 출력으로 나와서 7400 낸드 게이트 1번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봤던 이제 여기 D 있죠, 그죠? 여기 있는 D가 하나는 네 10번으로 들어가고요. 7408에 10번 그리고 하나는 뒤에 가서 얘기한다 했죠. 네, D는 네, 7400에 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이렇게 들어가서 3번으로 출력이 돼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래 회로 이제 설명드렸는데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회로와 이 전에 이 그림을 봐봐요. 자, 여기 A, B가 들어갔죠? 네, 들어갔고, 그리고 예,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 C, D가 들어왔는데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나중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예, 7400 예, 7400에 2번으로 들어갔나? 예, 7400에 2번으로 들어갔죠. D가 하나는 네, 10번 입력으로 들어갔고요. 하나는 7400 2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10번으로 들어갔고 얘는 2번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C는 몇 번이었어요? 예. C는 이제 9번으로 들어갔죠. C가 9번 들어갔고 8번이 출력이 돼서 네, 7432에 네, 5번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 화면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 그림을 그려 보시는 거예요. 정지 화면을 시켜서 중간중간에 정지를 시키세요. 시켜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노트에다가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노트에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작성해 보셔서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오늘 이제 처음 이제 IC 칩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SSI 칩들의 내부 구성해서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7486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7486 같은 경우에도 1번, 2번 입력, 3번 출력이고요. 4번, 5번 입력, 6번 출력. 그 다음에 13, 12 입력, 11번 출력. 10번, 9번 입력, 8번 출력. 자, 이거 이해가시죠? 그죠? 1, 2, 3, 1, 2, 3, 4, 5, 6, 그 다음에 13, 12, 11, 그 다음에 19, 8.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외우실 때 순서를 이렇게 외우세요. 1, 2, 3, 4, 5, 6, 7G,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VCC.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려갈 때는 이제 7번까지 내려갈 때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출력이고요. 반대로 여기 밑에서 위로 읽을 때는 이제 출력이 먼저고 이제 입력이 거꾸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한 방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를 회로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4266 엑스노아 게이트에 대해서 또 볼게요. 엑스노아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죠. 그죠? 자, 모양이 좀 특이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얘랑 좀 다르죠. 기존에 있던 거랑 얘랑 좀 달라요. 출력 위치가 달라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1번, 2번 입력이면 3번 출력이고 4번, 5번 입력이면 6번 출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거예요. 5번, 6번이 입력이고요. 4번이 출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13, 12가 입력이 되고 11번이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또 10번이 출력이고 자 3번 4번이 출력이다. 11, 12, 10번이 이제 출력이다. 예. 이런 거를 제가 시험에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 시험을 안 냅니다. 이런 건 이제 유치해서 시험 내진 않고요. 아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물론 이건 당연히 외우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내질 않는데 이런 걸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회로. 자, 제가 이런 회로를 만약에 던졌을 때, 이런 회로를 던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IC 칩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이렇게 IC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회로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A, B, C, D를 A, B, C, D를 입력을 A는 1 넣고 B는 0 넣고 C는 1 넣고 D도 1을 넣었을 때 이런 입력이 들어갔고 이런 회로일 때 그때 F 값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회로 구성하는 거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런 게이트들 있죠. 그죠? 네. 이런 게이트들. 지금까지 배운 게 몇 개예요? 자, 몇 개가 있었죠? 지금까지 7400 랜드, 그 다음에 7408 엔드, 그 다음 7432 오아, 그 다음에 7402 노아 게이트, 7404 인버터, 낫 게이트죠. 그 다음에 7486 엑스오아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74266 엑스노아 게이트. 그래서 총 7가지죠. 그죠? 7가지의 여기 SSI 칩 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시는 건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예제 10번인데요. 엑소와 게이트 칩을 이용해서 4비트 데이터에 대한 짝수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는 회로를 구현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이래야 된다. 프리 헤로드가. 자, 여러분들 홀수페리티, 짝수페리티 배웠죠? 그죠? 네, 홀수페리티, 짝수페리티 배우셨으니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010, 뭐 00이든지 1110을 넣든지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짝수페리티 생성하는 회로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치입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한 결과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VCC가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라운드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넣고 여기다 플러스 넣으면 돼요. 넣고 그 다음에 1번, 2번 입력, 그 다음에 3번 출력된 것이 4번으로 들어가고 B3는 5번으로 입력, 그 다음에 6번으로 출력된 것이 이제 9번으로 입력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B4가 이제 10번으로 입력돼서 8번이 결국은 출력이 되죠.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페리티 비트 출력하는 회로를 구성하라는 거지, 페리티 비트 넣어가지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7486 하나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익스크루시브와 3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짝수 페리티 구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수업을 했었고요. 저 이번 시간까지 했으면 제가 볼 때는요, 중간고사에 나갈 만한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이니까 그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을 좀 더 많이 이제 보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위주로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냈던 그 레포트 있죠, 그죠? 레포트는 꼭 그 5월 11일 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소강 상태죠, 그죠? 자, 소강 상태인데 그래도 그 항상 그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건강에 항상 이렇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을 꼭 뵙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